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앞에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충남 산업계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8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선관위가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11명에게 약 4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습니다. 24일 새벽 태안 북격비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 8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불은 어선 대부분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5달 만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충남에서도 파업이 시작됐죠? 네, 화물연대 충남본부는 24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먼저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라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화물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업종 확대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업종만 적용받고 있는데요. 위험물질과 철강제 등으로 품목을 넓혀달라는 게 화물연대 요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운임에서는 그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운임을 정하기 때문에 과로나 과속, 과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운임을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안전운임제, 정부는 기간을 좀 3년 더 연장을 하자. 하지만 적용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타협점을 쉽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 충남의 산업계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충남의 경우 철강과 컨테이너,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당장 물류 대란까지는 일어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산항은 부두 장치율,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이 현재 30%로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파업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제품을 미리 내보내 당장 큰 문제는 겪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물류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충남에선 도내 전체 영업용 차량의 5.3%인 약 1,000대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산 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이 제품을 반출하지 못하고 쌓아두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도 하루 18,000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었는데요. 충남도는 파업 여파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일반 화물 차량의 영업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송 방해와 차로 점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5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복리후생비 동일 기준 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급식실 폐암 사망자 속출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전국적으로 8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총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한 뒤 급식, 돌봄 공백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공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3주간 4차례에 걸쳐 조합원 11명에게 44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충남선관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새벽 12시 20분쯤 태안 북격비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24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태안 해경은 주변의 다른 어선들의 연락을 취하고 승선원들이 옮겨 탈 수 있도록 조치해 8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어선 대부분을 태우고 약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국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건데요. 24일부터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했던 일회용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선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제공하는 건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판매가 가능한데요.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다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접근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이 이르면 25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표현은 경영 효율화지만 실제로는 통폐합을 위한 수순으로 인식되다 보니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김태흠 지사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한 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한 실정입니다. A 공공기관 핵심 인사는 최근 신문 측에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일정이 잡히면서 특정 공공기관이 사라진다더라는 등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직원들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C 공공기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고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도로부터 참석을 안내하는 공문도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중간 보고회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말은 보기 좋게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이라고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및 설립하고 싶은 기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장헌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이 미진할 경우 별도의 의정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도정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 예산 담당관 공공기관팀 관계자는 기능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으로 다양한 변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통폐합의 방향성까지 제시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으로 A 기관과 B 기관을 합해 C 기관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까지 제시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 2023학년도 대입 수능이 치러졌죠. 충남교육청이 수능 이후에도 학생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네, 충남교육청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등교 수업 원칙, 학생 중심,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능과 기말고사 이후 학년 말에도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교육과정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개발 진로 프로그램과 각종 콘텐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내외 생활 지도도 강화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의미 있게 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생활안전을 위해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기구축된 안전망을 최대로 활용해 방역은 물론이고 학생 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수능 이후에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는 학교 안팎의 교육공동체가 힘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음주, 약물 오남용,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에는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농가에 공익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24일부터 도내 농민 15만 1,800여 명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약 3,4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은 약 2,700억 원이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은 686억 원입니다. 충남도는 직불금 대상자에 대해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1조 1,862억 원을 편성해 당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진시는 시정 목표 달성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사업과 예산은 생태하천 복원 124억 원, 당진 하수처리장 증설 178억 원, 도시재생 124억 원 등입니다. 당진시가 제출한 예산은 다음 달 19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 적정성과 주민 복리 증진 등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은 크게 교통과 환경 분야로 공공주차장, 재활용 선별시설 등의 관리를 맡게 되는데요. 서산시는 내년 전담부서를 구성해 설립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한 고려 청자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열립니다. 태안 해양 유물 전시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태안군 대섬과 마도 해역에서 발굴한 유물 중에 보물로 지정된 고려 청자가 선보입니다. 전시 유물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직접 수중 발굴해 보관하고 있는 것들로 제작 시기와 생산지 등이 확인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 홍성군이 오는 30일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접수를 일시 중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데요. 홍성군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접수는 내년 2월 20일부터 재개되며 실제 공사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남도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겨울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가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